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요, 조선일보 전 주필 류근일 선생의 칼럼인데요. 제가 이분 칼럼을 너무 좋아해서 가끔 유평에서 소개하는데요.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죠? 특유의 문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준석 주연 만화영화 그만 찍자입니다. 부제목을 보니까요, 이준석 현상은 중2 증후군 망조, 일부 언론의 음모 실패일 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욕과 교활함의 산물, 이렇게 따끔하게 쓰고 계신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준석의 비공개 경찰 출석. 이준석이 17일 비공개로 경찰에 출두했다. 경찰이 그를 하대해서인가 우대해서인가, 우대해서 아닐까? 그의 혐의는 뇌물성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다. 그러나 그런 그가 부럽고도 또 부럽다. 왜? 필자도 20살 때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다. 미숙한 수준에서 글을 능숙하게 잘 쓰지 못해서였다. 이에 관한 악의적인 기사가 K신문 사회면 톱에 났을 때 필자는 학교 구내에 있었다. 훗날 미국 모 대학 학장을 역임한 L 선배가 그 신문을 필자에게 보여주며 일이 단단히 났으니 어서 집에 가보라 했다. 맘 단디 무그레이 하며 집에 와보니 동대문 경찰서 사찰계 형사 둘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땐 중앙정보부가 생기기 전이라 경찰 사찰계야말로 애비 중 애비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야당 탄압도 하고 3.15 부정선거도 하고 평화적 시위에 총을 쏜 것도 경찰이었다. 그런지라 혐의자를 소환할 때 날짜 조율 운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치였다. 잠깐 가자해서 가면 그게 바로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는 것이었다. 동대문 경찰서에 가서 한 2시간쯤 지났나 필자는 긴 의자에 누워 있었다. 그 자세로 머리 위 벽에 붙은 인권 주간 포스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런데 실제로 내 몸뚱이 위엔 수사관 한 명이 가로타고 앉아 있었다. 얼굴을 수건으로 덮더니 거기다 주전자 물을 부었다. 바른대로 대라는 거였다. 뭘 바른대로 대? 터무니없는 의심을 인정하라는 거였다. 결국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결말은 났다. 그러나 1958년경 경찰은 그만큼 터무니가 없었다. 갓 스물 피의자 피고인은 검찰, 구치소, 재판소로 이동할 때마다 만인이 구경하는 가운데 수갑을 찬 채 다녔다. 류병진 판사는 그런 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준석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경찰. 이에 비하면 이준석은 2022년대 경찰서에 간 걸 무한한 행운으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사려 깊은 경찰이 세상 천지 어느 하늘 아래에 또 있을까?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비공개로 몰래 숨어 들어가게 해주고 그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찔끔 날 지경이다. 오, how lovely police. 좋은 일이다. 경찰이 정말 그렇게 됐다면야 이 안이 경사로고. 그러나 그렇게만 봐도 될지. 도대체 수사가 왜 이리도 오래 걸렸나? 이게 뭐 그리 복잡한 사건인가? 간단하지 않은가? 이준석 사건인데 왜 김철근을 압수수색하려다 영장 신청을 기각당했나? 국민의힘 윤리위도 경찰 수사도 뭘 그렇게 살피고 또 살피는 듯한 기색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왕년에 이런 대우의 10분의 1만 받았어도 원이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한국이 선진화됐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경찰이 정치 눈치를 살핀 탓이었다면 그건 썩 유쾌한 노릇만은 아니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고 물론 믿는다. 정권은 바뀐 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 일반에게도 묻고 싶다. 정권은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나? 경찰은 문재인 시대 경찰인가 윤석열 시대 경찰인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들기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철사에 꽁꽁 묶여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 참 뒤는 돌아보지 않았지. 정권은 북악산에서 용산으로 갔지만 끝발은 역시 좋은 것이요. 이준석 현상은 이걸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미디어 메신저들은 더는 이준석 주연 디즈니랜드 만화영화 그만 좀 만들고 역겹다 역겨워 신물나고 구역질 난다 퇴퇴퇴. 이준석이란 별명의 중2 증후군 망조는 그를 띄워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역선택되게 해준 너희들 음모의 실패이고 망신이야. 뭐 이제와 손절 어쩌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너희들의 얍삽함과 집단 사욕과 교활함엔
끝이 없군요.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류근일 선생의 특유의 문장력으로 이준석을 처리하는 경찰과 윤리위, 그 다음에 얍삽한 정치권, 그리고 얍삽한 언론을 총체적으로 난타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류근일 선생의 글을 좋아합니다. 이 글에 쓴 것 같이 이준석이 성접대 의혹 조사를 했네.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는데 밤 10시까지요. 조율을 해. 소환 날짜를 이준석 원하는 대로 조율도 하고, 그 다음에 취재진 피해서 청사 지하 주차장으로 곧바로 차량 이용해 빠져나가고요. 이 글에서도 나왔지만 괜히 김철근을 압수수색 영장 청구, 막상 이준석에 대한 핸드폰이고 뭐 이런 거 압수수색 하나도 안 하고요. 김철근 정무실장이죠. 7억 투자각서 지시한 사람은 이준석인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압수라든가 하려고 시도도 안 하고 괜히 김철근만 변죽만 올렸고, 김철근만 지금 억울하게 생겼는데요. 윤리위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윤리위는 이제 18일 저녁 자기 직전에 녹화를 하는데요. 이게 방송에 나갈 때면은 월요일이 되겠는데, 일요일 날 윤리위를 긴급회의를 열어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뭐 며칠이 걸릴 텐데 추가 징계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뭐 그 사유는 비난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윤리위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징계 절차 개시를 18일 날 오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내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비난적 모욕적 표현을 당대표로서 맞지 않게 그걸 사용해서 당에 해당 행위를 끼쳤다는 거 명백하죠. 이거는 아마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 질문을 또 했어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윤리위에서 말하는 것은 당원 당규상의 모든 걸 근거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거는 사실상 추가 징계, 다시 말해서 출당 권유 내지는 제명, 제가 볼 땐 제명시키지 않겠나 봐지는데요. 제명으로 의견이 좁혀지는 거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처음에 징계할 때 6개월 징계가 아니라 그때 1년 이상 징계했어야 되고, 그때 그거 6개월 징계하는 바람에 이 사태가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힌 거고, 국민의힘이 갈팡질팡하게 그 윤리위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렇고, 권성동은 그것도 6개월 징계를 갖다가 권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권한대행으로 이어가고 어떻게 그 다음에 당대표 쏴보려는 짱구를 굴렸다고 그러니까 통밥을 굴렸다고 그럴까요? 그러다가 이제 지도 국민들한테, 특히 보수 유권자들한테 버림받고 결국은 원내대표 사표 내고요. 대통령에게만 누를 끼치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모든 것이 이준석이 처음엔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사람을 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첫째, 윤리위가 6개월 징계, 그게 깔끔하지 못했고요. 둘째, 권성동이 욕심을 부리라고 해석을 사고로 하는 바람에, 권위가 아니라 권위로 했으면 거기서 6개월이지만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뭐 비대위다 어쩌고 자꾸 이러니까 이준석 기만 살려줘가지고, 이준석 기 살려줬다고 해요. 그렇다고 이준석이 살아난다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은 그 까불고 지금까지 회방만 놓은 거지만 본전은 드러났지만 당은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만신창이가 됐고요. 얼마나 일 잘합니까? 그런데 이준석 문제로, 국민의힘 문제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제는 근데 정리가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들어감과 동시에 윤리위가 기습 소집을 하고, 이건 이제 제가 뽕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간에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뽕평에서 예측을 했는데, 뭐 제 예측이 맞았다고 뭐 자랑하는 것도 좀 있지만, 그 뭐 누구나 조금 정치를 아는 사람은 예측을 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보면 그 뭐 도어 스태핑에서 피곤한 질문들 받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 있는 동안에 밑에서들 쫙 일종의 암묵적 작전이죠. 그러니까 쫙 나가 있어서 해외 순방하면서 멋있는 일 국가를 위해서 할 때, 안에서는 그냥 이준석을 그냥 경찰에서 12시간 조사하고, 10시간인가요? 그리고 윤리위 기습 소집하고 그냥 박살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떨고 있을걸요? 계속 지금 전방위로 검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연장 로켓포 쏘듯이, 지금 서정욱 변호사 표현입니다만, 다연장 6연발
개포 쏘듯이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 해외 순방 떠날 때 바바바바바바박 막 들어가고 있어요. 뒤늦게나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좀 추스리고 강공 드라이브를 건 것 같습니다. 이준석과 이재명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정치가 어렵겠다. 내가 대통령이지만 이게 움치고 뛰질 못하겠다. 그러려면 이준석, 이재명 정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뒤늦게 좀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늦었지만 그것도 이제 슬로우 스타터 윤석열 대통령의 특유의 기질이라고 그럴까요? 사시도 구수만에 붙은 그 기질. 그러나 일단 들어가면 완벽하게 상대를 제압하는 그 기질이 지금 또 발휘하지 않나. 여기에는 특수무사 한동훈 최고의 무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믿어지는데요. 이러니까 이준석이 쫄았습니다. 쫄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경찰 조사 다음 날 윤리위 기습 소집 오비 일하기 길 이러면서 겁을 먹은 듯한 얘기를 어제 SNS에 올렸네요.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 17일 오전 조사 일정을 확정했는데 이 일정은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도 당내 다른 인사나 언론은 입수하지 못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리위원회만 18일 또는 19일로 윤리위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시점부터 흘러나왔다. 요거는 이제 당초에는 28일로 예정됐던 윤리위 개최 일정이 18일로 앞당겨진 게 경찰 수사와 맞물려서 또 특히 제가 이제 예측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맞춰서 이게 속전속결로 맞아떨어진 거 아니냐는 이제 뭐 오비일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만큼 겁먹고 쫄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분위기를 보면 알거든요. 저도 경찰 검찰 조사 많이 받아봐서 하는데요. 분위기를 보면 압니다. 이 나를 조사할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집어넣으려고 조사하는지 아니면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이 조사를 하는데 정당한 정치학 박사로서 언론인으로서 평론가로서 활동한 거에 대해서 그냥 나를 인정해 주는지 몇 시간 쭉 조사를 받다 보면 느낌으로 알거든요. 근데 이준석이가 조사를 지금 받았는데 이 느낌이 싸했던 것 같습니다. 12시간 조사를 했는데 야 이거 내가 야 이거 그게 아닌데 불리해지는데 이것까지도 경찰이 알고 있나? 김성진이가 이렇게 철저하게 증거를 들이댔나? 야,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걸 느낀 것 같아요. 여론전을 펼치면서도 이준석 특유의 그 막질르기 여론전이 아니라 엄살 비슷하게 뭐 또 음모론 비슷하게 경찰 조사 다음날 윤리위 기습 소집, 야, 이거 오비락이길 뭐 이러면서 쓱 또 이럽니다. 그만큼 쫄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쭉 그냥 끝냅시다. 윤리위 빨리 정리하고요. 경찰 조사 이제 12시간 했으니까 끝내고요. 기소 의견 빨리 송치하면 검찰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빨리 끝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짐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화끈하게 정치할 수 있도록 밑에서들 알아서 정리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 유근일 논설위원 말 맞다나 이준석 주연 만화 영화 그만 찍읍시다. 제대로 된 영화 찍읍시다 이제. 빠이빠이. 굿바이.